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3월 30일은 연필의 날이라고 하네요. 연필. 필기구죠. 네. 영어로 펜슬. 이 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연필이죠. 이렇게 뾰족한 게 이 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펜이라는 접두사가 아니고 펜이라는 의미가 이제 가늘고 뾰족한 걸 갖다가 이제 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필이 이제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펜슬이라고 이제 그, 그 단어가 그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름을 왜 그렇게 줬느냐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건데. 예. 자, 어찌 됐든 3월 30일 연필의 날인데, 연필이 모든 것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뭐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긴 그렇고. 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 세 가지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정말 제가 재미없게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구독을 좀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선 3월 30일은 뭐 연필의 날이라고 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 또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 날이죠. 바로 연필이에요, 연필. 연필로 쓴 것은 우리가 지우개라는 게 또 있죠. 이 지우개로 그 지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일반 그 잉크나 볼펜으로 쓴 거는 지울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쓰다가 틀렸어요. 그럼 이게 뭐 아주 긴 문장을 쓰는데 쓰다가 이제 중간에 틀렸으면 이렇게 선을 작작 긋고 이렇게 쓰기 더 나중에 볼품이 없으니까. 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지울 수가 없으니까 참, 뭐 요즘 화이트라는 것도 나오지만은 뭐 옛날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연필이 나왔을 당시에 아마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지울 수 있으니까. '사랑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어 연필로 쓴 것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어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은 이 작은 막대기 하나가 인류의 지식과 예술 그리고 문명의 발전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자, 바로 여기, 여기 왜 이렇죠? 연필입니다. 연필. 그야말로. 네. 그래서 이 김영로 TV에서 한번 연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연필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연필의 역사는 이게 뜻밖에도 그 양치기들이 이제 이걸 발견을 했다라고 하네요. 양치기. 발견인지 발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형태의 연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16세기에 이제 영국의 북부, 글쎄요, 영국의 북부 하면은 뭐 스코틀랜드 뭐 그쪽 어디 있지 않을까요? 지금 컴브리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검은 돌 같은 물질이 거기서 인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질이 손에 묻고 또 뭐 이렇게 써 보니까 그거 갖고 써니까 글씨가 써지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 물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지우면 또 잘 지워지고 물에 씻겨 나가니까 잘 지워지겠죠. 뭐 물론 잉크는 그 당시에 없었겠지만은 잉크 같은 것은 물로다가 진짜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죠. 예. 참, 저희들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해 갖고서 인제 그때는 인제 볼펜을 못 쓰겠어요, 학교에서. 예. 그래서 인제 펜을 갖고 또 잉크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이렇게 찍어 갖고서 인제 글씨를 썼는데 참 잉크 잉크병에 그 뚜껑을 잘 안 닫고 인제 그걸 가방에 넣어 놓고 인제 학교를 가서 보면은 인제 잉크가 쏟아져 갖고 뭐 책이고 옷이고 가방이고 그냥 하얗게 젖어 갖고서 젖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 잉크 물이 빠지질 않아요. 참, 그때 당시 교복, 요즘은 교복이 흔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교복 하나도 맞추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교복 그 잉크 물 참 들은 거 그거 그냥 입고 다니고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었죠. 예. 뭐 그것뿐이에요. 그 저기 이제 도시락 싸 갖고 다닐 때 김치가 쏟아져 갖고서 예, 어떻게 이 연필 얘기하다가 인제 잉크 김치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 예, 그래서 그렇게 인제 검은 뭐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그걸 갖고 글씨를 써도 되고 그다음에 또 지워지기도 잘 지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고서 이걸 납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납. 그래서 인제 어 납이 그 레드잖아요. LEAD. 예, 리드로 읽으면은 뭐 이렇게 이끌다라는 뜻이지만은 레드로 발음할 때는 납이 됩니다, 납. 원소교 PB죠. 어 그래서 그걸 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연필심을 이 레드라고도 그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진짜?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전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건 납이 아니죠. 흑연이었죠, 사실은. 이게 흑연입니다, 이게. 예. 탄소 성분이죠. 어 그러니까 탄소 광물이 인제 흑연이었는데 인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납
하다 보니까 레드라는 용어가 거기에 연필심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자, 그래서 인제 이거 손에 묻고 자꾸 그러니까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시커매지고 또. 그것도 남을 만지면 또 깨끗한 옷 입고 있는 사람 옷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야, 이게 인제 흑연 막대를 갖고서 뭐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손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도 주고 그러니까 이걸 나무에다 끼워 놓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인제 지금 이런 형태의 인제 연필이 인제 만들어진 거겠죠. 이건 상당히 정교한 기술로 다 만든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저 흑연을 갖다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이 뭐 나무로 깎아 갖고서 어떻게 집어넣었겠죠. 이게 인제 굉장히 조악한 그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나무 연필의 그 시작이다. 자, 그래서 인제 18 세기 들어서면서 인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연필 제조 기술도 인제 크게 발전했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의 연필에 인제 가깝게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그 프랑스에 있는 과학자 니콜라 자크 꽁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꽁테가 배짝인가 그런 뜻이죠 아마? 그래서 저 꽁테가 일본 발음으로 하다 보면 이제 꼰대가 되죠, 꼰대. 그래서 이게 우리 보고 인제 어른들을 보고 자꾸 "꼰대, 꼰대." 하는 게 저기서 유래됐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내용을 한번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연가루하고 점토를 섞어 갖고서 인제 이렇게 굳힌 거예요, 딱딱하게. 자, 그러니까 뭔가 어 이 흑연 가루에다 점토를 섞어 갖고 굳혔으니까 연필심이 단단해졌겠죠. 그냥 뭐 흐물흐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거기다가 또 인제 그 나무를 씌우니까 지금 요런 비슷한 그런 형태의 연필이 인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연필심의 어떤 단단함과 무름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연필에 보면은 잠깐 이건 이입입니다, 이입이. 상당히 이 연필심이 물러요. 그래서 이걸 쓰다 보면은 바로바로 인제 이 달특게 되는 그런 인제 특성을 가진 그런 연필인데 그래서 오늘날 HB 그다음에 EB 그다음에 4B 이런 연필 등급이 여기서 인제 만들어진 거예요. HB는 좀 딱딱하죠. 잘 인제 부러지지도 않고 잘 닳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저희들 인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참 연필도 조악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 미제 연필을 갖고 다니는 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국산 연필은 깎으면은 툭툭 부러지는데도 또 HB 같은 건 너무 딱딱해 갖고 잘 써지질 않아요. 쓰다 보면 종이가 찢어지고 공책이. 또 막 이렇게 힘을 붙여 갖고서 막 참 연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었던 이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뭐 참 뭐 기가 막힌 연필들이 다 나오죠.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정말. 자, 그래서 연필이 만든 위대한 작품들이 또 있죠. 예. 이게 뭐 단순한 필기도구로 볼 수도 있지만 단순한 필기도구는 아니에요. 이걸 갖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위대한 예술가들이 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다닐 때 서클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름도 저랑 비슷한데 이 연필을 갖고서 이렇게 촥 인물화를 그려요. 기존에 인제 뭐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다 이렇게 그립니다. 뭐 김정은이다 뭐 인제 그리겠죠. 그래서 인제 가끔 이렇게 단톡에다 인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그렸다고 막 칭찬하고 뭐 격려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한 인제 예술가들이 이 연필로 인제 뭔가를 작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르네상스 시대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에 인제 뭐 여러 가지 스케치를 이 연필로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로 그렸죠. 그리고 연필과 유사한 흑연 도구 같은 걸로 이런 걸로 그리는 거죠. 아마 그림 도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연필보다는 이 뭔가 스케치를 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그런 인제 이 도구가 있을 거예요. 도구가 있었는데 분명히. 또 그런 거와 동떨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서 인제 건축 설계도 이게 쓰이고 그다음에 과학 연구하는 데도 쓰이고 군사지도, 탐험 기록 이거 막 쓰고서 지웠다가 뭐 다시 하고 뭐 그래서 인제 이걸로 인제 어떤 인간이 경험한 거, 인간이 사고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하는 기본적인 도구가 인제 바로 이 연필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연필의 인제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못 썼어요. 그러면 다시 쓰면 되잖아요. 지우개로 싹 지우고 사랑을 지우듯이 글씨를 잘못 쓴 글씨를 지우고서 거기다 다시 인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든가 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일본서 나온 제품이죠. 볼펜인데 지워지는 볼펜이 있어요. 저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갖고 아주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가 경찰서를 가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인제 발부를 받는데 세상에 범죄도 경력이지 범죄 경력 증명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신청서에다 그 볼펜으로 썼어요. 썼는데 어 좀 이따 경찰관이 창구에다 이렇게 얼굴을 내밀면서 "아니 아무것도 안 쓰고서 저기 신청서를 접수를 했느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써서 접수를 했다고. 그 보여주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인제 거기 인제 있는 그 이제 볼펜을 이렇게 갖고 다시 써 갖고서 인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부받았는데 이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인제 사무실을 인제 들어오는데 그날인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 언저리 때인데 방송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 지울 수 있는 볼펜이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그 지울 수 있는 볼펜의 그 노하우는 이 열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열. 그래서 뒤에 달린 그 이제 지우개로 막 문지르다 보면 열이 발생이 되니까 볼펜 쓴 게 지워진다라고 해서 실제로 지워집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제가 경험한 게 그 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 뜨거운 그 전등이 확 지나가니까 거기서 다 증발해 갖고서 인제 어 그 글씨 쓴 게 다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맹탕인 그런 그 용지가 양식만 복사가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정말 참 그 일본 사람들 생각도 기발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문대서 열이 나니까 지워질 수 있는 그런 볼펜을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게 효용 가치가 크게 없었는지 요즘은 그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연필은 지울 수가 있고 실수를 해도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필요 없죠. 사람이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걸 만드는데 무슨 전기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고 글쎄 볼펜은 전기가 들어가나요 사실은? 볼펜 만드는데 연필보다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한데 막 몰드 툴다 틀을 찍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잉크 집어넣어야 되고 또 스프링 누르면은 힘이 튀어나올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참 이 사람의 이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죠. 예. 자 어찌 됐든 전기가 없어도 연료가 없어도 그냥 사람 손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언제나 작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인제 우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초기 우주 개발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모두 연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인제 연필을 깎다가 보면은 흑연가루가 나오니까 이게 인제 그 우주선 내에서 흑연가루가 이렇게 떠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좋지가 않죠. 그걸 호흡하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인제 그 후에는 인제 특별한 우주펜이 또 개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필 브랜드의 가운데 하나는 독일의 파버 카스텔이라고 하네요. 글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1761 년에 설립된 이 회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필기구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 펜슬 그리고 톰보. 우리나라에는 동아연필 이제 이런 거였죠.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그 연필 산업을 갖다 쭉 발전을 이제 시켜왔습니다. 자 연필은 인간하고의 어떤 철학적으로도 소통이 가능하죠. 단순한 도구지만은 어 철학 철학도 들어있어요. 자 연필은 계속 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심이 들어있죠.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해도 그걸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철학이 들어있는 게 바로 연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자들은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연필처럼 살아야 된다. 겉모습보다 안에 심이 중요하고." 그렇죠. 이 겉에 그 나무보다는 심이 중요하지만 심이 이 글씨를 쓰는 이제 요소가 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실수를 해도 사람이 실수를 다시 지웠다 쓸 수 있으니까 다시 고칠 수 있잖아요. 반성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깎으면 깎을수록 이게 더 날카로워지죠. 예 사실 이게 저는 상당히 연필을 많이 깎아 봐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아주 길게 깎아 갖고서. 근데 요즘 우리 애들은 연필 깎는 기계가 있죠. 이렇게 하고 도구죠. 이렇게 막 돌려 갖고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칼을 갖고서 연필을 못 깎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봐도 참 이상해 가지고 그걸 못 깎아 갖고 길게 깎지를 못합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연필 깎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연필 깎는 거 재미나죠. 이게 그냥 그리고 참 어렸을 때 참 그 잘 부러지는 연필 아니면 탁탁한 연필을 갖고 침 발라 갖고 쓰고 있는데 좋은 연필 갖고 인제 학교 오는 애들 보면 부러워 갖고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겉에 이 페인트 색깔이 노란 게 미제 연필이 노랬었습니다. USA라고 탁 써 있어 갖고. 정말 그거 갖고 다니다가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부러워할 게 그렇게 없었는지 몰라도 네 마무리 말씀을 드리죠.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작은 연필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연필의 역사, 그다음에 연필의 과학, 그다음에 연필의 예술, 그리고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돼갖고 우리가 메모리 속에다가 이렇게 키보드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필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연필 들고 있듯이 이 연필이 없어서 없어지면은 기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매번 그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게 늘 그 방송을 하면서 이게 날마다 굉장히 좀 날마다 이 날짜별로 다 어떤 이야기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는 것도 연필과 종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생각이 처음 태어나는 순간 사람은 여전히 종이 위에 연필을 대고 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그야말로 연필과 종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걸 매번 컴퓨터 화면에다 하면서 보면서 이거 좋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잠시 연필을 좀 들어갖고서 뭔가 한 줄 적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를 한 편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메모를 한다든가 그 한 줄이 또 다른 이야기의 그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필의 추억 1960년대 국민학교 다닐 때 신발 넣어서 쓰던 그런 연필 그리고 무른 연필은 자꾸 부러져 갖고서 쓰기 힘들었고요. 그때는 연필도 제대로 못 만들었던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됐죠. 예. 지금은 샤프 연필이 나와 갖고서 하여튼 정말 필기구도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좋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연필을 깎는 도구 이거는 이 손의 섬세함을 갖다가 연필 깎는 도구가 뺏어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여성들이 바느질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섬세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여성들이 프로 골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뭐 한다는 그런 그 주장도 있었듯이 이 연필심을 깎는 거 이것도 뭔가 또 다른 그런 그 기능을 우리한테 선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편리한 것도 좋지만은 연필심을 한번 직접 이렇게 날카롭고 길게 한번 깎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 연필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